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재료 때문에 그 장 초반에 뭐 반도체주 중심으로 매도가 나오고 시장 전체적으로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낙폭이 좀 커지는 그런 요인이 있었죠. 근데 다만 이제 일부 업종들, 예를 들면 뭐 로봇 정책 수혜로 로봇주가 선전하고 또 자동차주가 장중 내내 이제 플러스권 유지하면서 상승폭을 키우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수를 좀 커버해 주면서 어느 정도는 또 이제 버텨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3일 연속 매수했다가 오늘 장에서는 이제 매도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전기전자 많이 팔았고요. 근데 이제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는 운송 장비나 IT 서비스 업종은 이제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업종별로 시소긴 했는데 뭐 자동차하고 로봇 정도 제외하고는 하락한 업종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좀 하락 종목수가 더 많고 하락 업종도 더 일방적으로 많아서 자동차 로봇 외에는 거의 뭐 재미없었던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가 이제 낙폭이 더 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 막판에 이제 낙폭을 줄여서 그렇지 우리 증시가 제일 유난하게 빠졌거든요. 근데 뭐 AI 때문에 빠졌다고는 하는데 대만도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그동안에 올라온 거,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마다 주식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전에 또 약간 어떤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의 매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재료를 좀 확대 해석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 지수를 잘 보면 그래도 21선을 버텨냈거든요. 제가 이제 뭐 몇 번, 이번 주 들어도 계속 설명드립니다만은 21선은 최근 한 달 동안의 추세선이다. 컨디션, 그걸 보여주는 건데 AI 부담, 그런 어떤 재료를 극복해서 이제 21선 위로 올라갔는데 오늘 그 재료가 나온 거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버티고 이제 결국에는 낙폭을 줄였다라는 거는 이번 재료는 그렇게 센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차트로 봐도 11시 이후에는 완만하게 낙폭을 줄이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좀 부담되긴 하나 어떤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11월 같이 그렇게 연속적으로 급락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 초반에 이제 올라갔다가 코스피보다 훨씬 강했다가 한번 쭉 하고 이제 밀고 내려갔다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지그재그인데 이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막판. 코스닥의 어떤 막판,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봇의 막판 이거 움직임을 보면 그 로봇주가 오늘 코스닥에서 가장 강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밀리면서 코스닥은 또 그때 이제 반전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대별로 보면 로봇으로 현금화하면서 이제 그걸로 단타치고 거기서 현금화하고 나서 그 돈으로 빠져있는 코스닥의 다른 종목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 비중이 적지 않구나. 그러니까 단타들이 좀 많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930, 950 요 구간이 코스닥이 3, 4년 동안 큰 저항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조금 매도 물량이 이전보다는 많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단타가 좀 평소보다는 많은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게 이제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들이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뉴스가 가장 화제였거든요. 이게 뭐 뉴스는 그 AI 에이전트용 제품 판매가 부진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이게 또 AI 버블론 자극한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유발이 됐잖아요. 이걸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AI 에이전트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챗 GPT나 제미나 이런 게 이제 뭐 물어보고 이런 거 만들어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런 거를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해? 이런 자료 좀 찾아줘. 이런 건데 이 AI 에이전트는 아예 그냥 지가 알아서 해주는 거. 뭐 이메일도 만들고 문서도 작성해주고 이걸 알아서 자기가 다 해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획기적이긴 하죠. 근데 이제 오늘 어떤 기사가 나왔냐? 그러니까 디인포에서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이 제품에 대한 판매 목표치를 낮췄다더라. 그래서 왜 낮췄나 봤더니 이 거래처 이게 이제 납품하려고 여기저기 거래선 다니면서 이제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것 좀 쓰시오라고 하는데 그 업체들 반응이 이거 쓰면 정말 돈을 아낄 수 있나? 우리 이제 비용이 덜 들어가는 거 맞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거 믿고 있다가 오류 나오면 어떻게 되는데 사람이 알면 어디서 오류 난지 빨리빨리 수정해서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오류 나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소프트웨어하고 호환이 좀 안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업체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한다. 더군다나 가격도 좀 비싼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가격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량에 따라서 비례해서 이제 가격이 책정된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걸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회사 쪽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판매 목표 낮춘 적 없다. 그리고 이거 전체 매출 대비 미미한 수준이라서 우리 그렇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니야, 지금으로서는. 뭐 이렇게 이제 밝혔고, 증권사들 반응도 이거는 이제 그 업체들 입장이 이게 도움이 안 된다가 아니라 이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조금 어렵더라.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새로운 거다 보니까 이걸 바로 쓰기가 조금 절차가 어렵더라. 프로그램 익숙해지는 게. 이 정도 수준이지 이거 자체에 대해서 무슨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첫 반응은 투자 대비 버는 돈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뉴스가 나오면 AI 버블론이 부각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좀 하는 거고, 다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주가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건 뭐 회사 쪽에서 부인한 것도 있었고, 아니 AI 어차피 애저로 돈 잘 벌고 있는데 근데 뭐 이거 가지고 버블론 이야기를 해? 뭐 마이크로소프트 저거 오버 아니야? 더군다나 저 디인포메이션이라는 업체가 10월에 오라클 버블론 처음으로 이제 기사화하면서 그때부터 좀 이슈가 됐던 언론사였거든요. 그때 뭐 재무 상태, 뭐 매출 대비 뭐 부채가 어떻고 막 이런 거 따지고 하면서 그때 이제 재무 상태 시비 걸면서 그때 이제 좀 원인 제공을 했던 그런 언론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쟤네 또 장난하는 거 아니야? 뭐 이번에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거기 안 당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도 있었어요. 근데 일단 이제 우리 증시는 11월에 워낙 AI 버블론 가지고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뉴스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썼고, 이게 이제 장중한 때 낙폭을 제법 키우는 그런 이유로 작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자동차가 되게 강했는데, 그 자율주행 연구 개발하던 총괄 책임자가 사의를 표명을 했고 이게 수리가 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이게 원래 이제 독자적으로 자율주행을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뭐 좀 차이가 있겠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비용은 비용대로 나갈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외 업체들하고 제휴하는 형태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의 반응은 개발 비용 리스크가 좀 줄어들 것 같다. 이게 뭐 개발된다 해서 다른 거 대비 압도적으로 이긴다든가 비슷하든가 이러면 다행인데 어설프게 나오면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차라리 잘 됐다 이런 부담도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미국 관보에 공식적으로 한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는 11월 1일로 소급 적용한다. 이게 공식적으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자동차가 초반부터 급등을 하고,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자금 쏠림이 일로 간 건데 좋게 보면 이게 이제 그나마 지수 낙폭을 또 제한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종목 뉴스는 이제 로봇.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내년 1월 연초에 로봇 산업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좀 키우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행정명령 서명하고, 그래서 지금 AI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로봇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이게 뉴스가 계속 나오려나 보다 이렇게 이제 올라갔는데, 사실 로봇이 움직이려면 저것도 AI 들어가야 돼요. AI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로봇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거기 모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터 들어가려면 히토류가 공급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결지어서 보면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저게 안 될 거니까 사이가 좋아져야겠구나라는 것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괜찮은데, 오늘 뭐 LG노텍, 물론 이제 LG노텍이 다른 이유도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애플이 신고가 경신하고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제 계속 장중에 주목을 받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특징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이 재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종목인데, 이제 장중에 좀 빠졌다가 뭐 낙폭을 많이 했지만 어쨌든 5일선 아래입니다. 5일선 아래로 내려온 거는 조금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5일선 위로 올라타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자동차주가 오늘 쭉 하고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동차는 좀 PBR이라든가 이런 걸 자산가치 따져보면 좀 안 올랐다 이런 걸로 분석될 수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측면이었고, 그다음에 로봇주가 또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 이게 그 투자들 입장에서는 좀 단타로 좀 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봉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일단 단타로 치면서 오후 들어서는 안 오른 다른 종목 쪽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것도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고려아연을 제가 보여드린 거, 이게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나 아니면은 뭐 알루미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목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고려아연은 이게 이제 그 경영권 이슈가 있고, 풍사는 또 이거는 방산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같이 어떤 비철금속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온전하게 반응하기는 다른 이슈가 더 크게 작용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재료 대비
이제 크게 이렇게 반응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거 별로 이렇게 아직까지는 화제는 없는 것 같고, 미국에서는 뭐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다른 큰 사안이 있다 보니까 별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대형주 중에서는 오늘 단연 현대차가 시가총액 58조 원 정도까지 이제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오르고, 삼성전자가 오늘 버텨낸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 좀 낙폭을 또 4,000포인트를 결국에는 이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됐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로봇, 그다음에 일부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오늘 그냥 로봇이죠. 뭐 로봇이 이제 올라가면서 수급 쏠림도 유발했지만 어쨌든 코스닥 낙폭도 역시 또 제한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수급은 외국인들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보면 매도 비중이 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수가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들어서 매수하던 쪽에서 오늘 매수를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매도하는 쪽에서 조금 늘리는 정도인데, 오늘 보면 매도 규모가 심각하게 비중이 커지진 않았고, 매수가 드라마틱하게 쭉 줄어들어가지고 사던 애들이 안 샀다. 그리고 팔던 애들이 조금 더 늘리면서 매도 규모가 커졌고, 보면 이제 자동차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로봇주 좀 매수 있었고, 매도는 전체 매도의 절반이 하이닉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도 들어가서 이제 HBM, 그러니까 그 AI 반도체에 대한 경계감이 일부 좀 보여진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보통 순매수 1, 2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였는데, 그 오늘장에서는 일단 하이닉스는 이제 오늘장에서 이제 매도라고, 매수는 자동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기아 이런 것들 쫙, 현대글로비스까지 이런 쪽으로 쭉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여전히 이제 그 삼성전자는 이제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은 역시 로봇, 그러니까 로봇주가 가장 핫하게, 로봇이지만 1,000억 샀어요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아랫단에서는 일부 바이오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사들였고,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로보티즈를 역시 이제 360억 원 정도, 레인보우까지 쭉 보면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매도는 딱히 어떤 특정 업종 쪽 매도가 많았다기보다는 그냥 반도체 쪽이 좀 매도가 있어요. 오늘 반도체가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일본 측이 중국의 그 최근에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제한했다더라,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일본 측에서 그거 사실 아니다라는 식으로 했다더라, 이런 기사가 일부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도 일부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AI 버블론이 오늘장에서 우리 증시에서는 초반에 조금 긴장했다가 지나가겠지 이렇게 반응했거든요. 근데 오늘 저게 두 종목이 또 빠지면 내일은 금요일까지 있다 보니까 더 크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최근 금리 인하 기대로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효과가 계속해서 이제 작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4,000포인트 전에는 외국인들이 세게 샀다가 4,000포인트 위에서 어제 매수가 축소됐고, 오늘은 오히려 또 매도로 바뀌었잖아요. 어쨌든 종가로는 4,000 위인데 4,000 위에서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한다라는 이런 걸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11월 이후에 금요일마다 폭락했거든요, 우리 증시가. 금요일마다 이제 폭락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코스닥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반전이 나오게 될지, 이게 일종의 패턴이 반복되면 투자자들이 자꾸만 단타만 치게 돼서 이런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제 뭐냐면, 그 코스닥 지수하고 이제 시가총액,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시총 증가율이 더 클 때는 대형주가 리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수가 이제 더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자잘한 중소형주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종목들이 대형주보다 중형주군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시총보다 지수 상승이 더 강하게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종목 장세, 아직은 이제 코스닥은 과열기는 없어서 종목 장세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종목 장세는 외국인 기관이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주체들의 종목들에 대해서 뭐 시장이 뭐 흔들리거나 말거나 막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집중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